이번에는 러시아에서 힘겹게 살아남고 있는 K기업들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에 참여한 러시아 쇄빙 LNG 운반선이 처음으로 띄워졌습니다.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가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아크칠 쇄빙 LNG 운반선 세르게이 위트를 진수했는데요. 그 밖에도 로즈네프 테플로트의 석유 셔틀 탱커인 발렌틴 피쿨도 진수했죠. 노바텍이 추진하는 북극 LNG2 프로젝트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 반도에 있는 가스전에서 연간 1980만 톤의 LNG를 생산하는 대규모 에너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번에 진수한 쇄빙 LNG 운반선은 즈베즈다가 삼성중공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노바텍의 북극 LNG2 프로젝트를 위해 건조 중인 15척의 쇄빙 LNG 운반선 중 세 번째 선박이죠. 삼성중공업은 2019년 러시아 국영 조선소 즈베즈다와 쇄빙 LNG 운반선 설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즈베즈다는 이듬해 11월에 첫 번째 선박을 공식적으로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도 불구하고 건조대금 지불 문제를 불식시키며 즈베즈다에서 공동 건조를 이어가고 있죠. 삼성중공업이 설계한 LNG 운반선은 핵 추진 쇄빙선에 맞먹는 45메가와트급 전력을 생산해 영하 52도에서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고 LNG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떨까요? 러시아 아빌론 홀딩이 폭스바겐에 이어 현대자동차 현지 자동차 생산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일 러시아 자동차 소식 전문 채널에 따르면 현지 대규모 딜러 네트워크 보유사인 아빌론은 최근 현대차 러시아 생산법인 인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빌론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전날 아빌론 대표단이 직접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고 전했죠. 아빌론 홀딩은 현대차 전용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를 비롯해 한국에선 엑센트로 불리는 현지 볼륨 모델 솔라리스, 중국 전략형 MPV 모델 쿠스토 등 현대차 병행 수입을 맡고 있는 곳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대차 공식 판매 루트가 모두 막힌 상황에서 아빌론은 현대차 제품을 현재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통 방법을 제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폭스바겐과 사업 철수라는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현대차 외에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역시 러시아 사업 철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지난 4월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사업부를 현지 투자사인 아브토돔에 매각했고요. 프랑스 르노는 보유 중이던 러시아 자동차 제조사 아브토바즈 지분 68%를 정리했죠. 러시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대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기사 몇 개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아빌론이라는 회사가 현대차 공장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해요. 아빌론이라는 회사 별로 익숙하진 않을 텐데요. 러시아에 있는 자동차 수입 그리고 딜러 업체라고 합니다. 요즘 기업하기 참 어려워요. 힘들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사고를 친 다음에 서방 쪽에서 경제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장을 팔아서 자산을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폭스바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폭스바겐이 러시아에 있는 공장 그리고 부품 서비스 사업부 이런 것들 이전을 추진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한 1,800억 원 가량을 회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속속 철수하는 분위기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적인 왕따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이 약간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 삼성중공업이 참여한 러시아 쇄빙 LNG선 세 번째 진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조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이 과정에서 이거를 바다에 띄우는 거, 이거를 진수라고 합니다. 거의 끝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다에 띄운 상태에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진수를 통해서 이게 선박으로 거듭났다는 뜻이고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육지로 올라올 일이 없으니까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진수식이라는 것도 열어서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까지 여는 게 관행이기도 하죠. 이게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라는 곳인데요. 삼성중공업과 파트너십을 맺고요. 건조하는 쇄빙 LNG 운반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진수라고 합니다. 이 두 기사를 비교를 하면요. 하나는 러시아에서 관계를 줄여나가는 일종의 철수를 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러시아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러시아가 골칫거리, 고민거리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올해 초에 더구로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톱3를 결국에 중국에 내줬다는 소식이죠. 몇 년 전에 제가 러시아에 장기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눈에
이야기였던 게 러시아 어딜 가도 국내 제품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뭐 초코파이나 팔도 도시락 같은 건 유명하죠. 러시아에서는 컵라면을 아예 도시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느 도시를 가도 현대차들이 굴러다녔고요. 그리고 어느 호텔에 가도 국내 기업들의 가전제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선전을 이어가면서 러시아 내에서 국내, 한국의 이미지도 상당히 좋았던, 아주 좋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면서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기아차 판매, 현대차 판매 둘 다 뭐 거의 80%가량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러시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UN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인구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인구 보시는 것처럼 1억 4,400만 명, 40만 명까지 가네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인구 밀도가 낮긴 하지만요.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9위, 그러니까 상당한 인구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넓은 땅덩어리를 보세요. 전 세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육지, 이 가운데 8분의 1이 러시아의 땅덩어리입니다. 거기다가 막대한 자원까지 있죠. 또 하나는 러시아에서 수입 대체, 이게 별로 속도를 못 내면서 수입품이 여전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다 고려하면은 국내 기업과의 궁합은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대면한 상태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이미지가 좋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매각 대상으로 택한 게 이 아빌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빌론은 국내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병행 수입도 맡고 있는 회사거든요. 일종의 파트너 회사인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러시아와의 끈은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단기간에 상황이 좋아질 것이냐,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는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 정부령, 이렇게 생긴 정부령을 발효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비우호국으로부터 특정 제품의 수입 금지, 그리고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48개 비우호국이 있는데요. 거기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들어갔습니다. 와인, 정제 글리세린, 폴리우레탄 건축용품, 적층 목재, 이런 것들의 수입 관세를 인상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곳으로부터는 해산물 수입 금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말까지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국으로부터 이런 품목들 거의 수입 안 합니다. 국내산 와인 여러분도 거의 안 드시죠? 와인의 맛에는 일조량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칠레 같은 곳에 비해서 우리나라 와인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산 와인의 수입은 최근 3년 동안 전무했습니다. 제로입니다. 이런 폴리우레탄 건자재 같은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300만 달러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시경제 그리고 기업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내용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자국산이나 우호국으로의 수입으로 대체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러시아는 계륵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포기를 하자니 그 잠재력, 구매력 같은 것들이 너무나 아쉽고요. 그렇다고 계속 가자니 이런 서방의 제재라든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단기간에 개선될 거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하는 점도 우리에게는 부담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이 강력한 또 규제책을 내놨는데요. 미국의 민간 자본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러시아 내에서 국내 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일단 전쟁이 끝나봐야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러시아에서도 빨리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정부가 들어서는 게 좋지 않을까, 국내 기업으로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